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 인극종으로 실시간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판정 또 투자 이정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헤르베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지금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시간 튀어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자 이 종목 가나 싶었는데 이내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들썩들썩했던 오후장의 인급종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바로 로봇의 대장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오전장과 오후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죠. 사실 내내 빠져있던 주가가 11시쯤 부근에 치고 올라갔는데 그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은 힘이 다소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오늘의 들썩거림이었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진단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는데 기대감이 워낙 컸고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역시나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 효과였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인급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들썩거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죠. 첫 번째는 말씀하신 신규 상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APR이 한번 이제 소문난 단체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남은 콜옵션 행사를 해서 남은 지분을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좀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회사의 순수한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뉴스 플레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시고 차라리 내려와서 조금 싸게 거래가 될 때는 차라리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최근에 좀 상방으로 기대를 가져가나 싶었는데 지금 이 자리도 저는 많이 올라왔나?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장답게.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때 비중을 줄였다가 오히려 더 쉴 때 보자라는 의견. 네. 오후잘 좀 움직였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가 있을 때마다는 그쪽으로 좀 수급의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는 기조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때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에 좀 힘들었었던 거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사실 KNR 시스템처럼 또 따따상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으로는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150%를 거의 한계로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그쪽으로 좀 쏠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양쪽 파일 관련된 부분을 좀 공개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또 네이밍이 또 삼성전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파급력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공개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내일 공개가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해질 수 있는 부분도 역시나 오늘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어떻게 좀 이제 마감을 하는지가 네.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시가 대비했을 때 고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눌려서 좀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또 로봇 관련된 이런 이제 공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단기 차익 실현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최근에 산업 리포트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 대장주들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이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에서도 가장 좀 메인 트랙에 있고 대기업들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은 좋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엔젤 로보틱스라는 상장 이벤트가 소멸된 데 따른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이제 들썩거림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지켜보자. 그리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엔젤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지금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에서는 반드시 또 비중 조절도 필요하다라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계속 힘이 빠지고 있는데 짧게 이게 임급종도 임급종인데 임급증도 봐야 돼요.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오후장 들어서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장 초반 너무 땡겨서 탄력이 둔화되는 정도로 확인을 해도 되나요? 알아보니까 또 특별한 매크로적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호주, 항생 그리고 나스닥 섬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다 움직임이 나타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역시도 겨우 2원밖에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지수가 밀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외국인 선물인데요. 오늘 외국인 선물이 지금 현재 5,9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좀 유지를 시켜주고 네. 있습니다. 물론 12시 넘어서 조금 줄어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현재 강한 순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양매수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강하게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8만 원 저항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단기 좀 급등한 데 따른 시장의 탄력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정도로 시장의 실시간 분위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수선하고 종목 장세는 펼쳐지고 있고 개별 테마 특히나 시총이 작은 보완주들이 오후장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 지금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센즈랩과 함께 지금 또 상한가를 향해 가는 모니터랩, K사인까지 지금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다 시총이 좀 작거든요. 오늘 하루의 급등으로 봅니까? 아니면 더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네,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단기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완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낙폭 과대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낙폭 과대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SM도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와중에 이제는 좀 그동안 못 오른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모멘텀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K사인 그리고 모니터랩, 센젤 같은 종목들이 워낙에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볍게 튀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안 관련 섹터들 특히나 CIBR이라 하는 대표적인 보안 ETF가 있는데요.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50주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보안주가 강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당히 좀 소외가 됐었던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결국 보안 섹터 역시도 AI의 어떤 테마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는 있다. 다만 이 시세가 추세를 가지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단기 추세에 질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장한 본부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보안주가 사실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연 기술력이 다른 해외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진다라는 평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도 뭔가 이런 보안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쏠렸을 때 혹은 정치 테마로 약간이 좀 엮이는 이런 흐름들이 있을 때 혹은 또 조금 더 한다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 지갑 이런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움직이는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급등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장이 미국 장이 좀 흔들리고 한다라면은 이 시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금일의 경우도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사실은 장 초반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튀어 나갈 때 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압도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다시 뒤바뀜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고 단기 시세가 분출된 산업군들에서도 빠르게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네. 때
때문에 일부씩 좀 확정을 지으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미국의 AI 보안주들은 워낙 시세가 좋은데 국내 증시의 보안주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테마에 국한돼서 급등을 했을 때 챙길 건 챙기자 샌드랩을 비롯해서 보안주에 대한 단기 시각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후장 실시간 또 특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인급종,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오늘 오전자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알루코입니다. 지금 SK온과 미국 포드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다가 외국인이 바로 차익 실현에 나오면서 지금 윗골이 달고 쭉 빼는 모습입니다. 좀 아쉬운데 왜 SK온과 같이 일한다라고 했던 종목들 탄력이 이렇게 아쉬운 거죠? 일단 SK온 자체가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약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의 경우에도 LNF가 그런 13조 원의 수주 규모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 알록 같은 경우도 SK온 쪽으로 좋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어제 LNF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린 상황이고 거래까지 터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조금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여전히 업황의 바닥을 1분기에서 2분기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상단을 얼마나 열어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알루코를 비롯한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탄력에 대한 어떤 기대를 조금 낮추고 다만 조금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탄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호재는 맞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뉴스에 따라서 기대하시는 건 단기적인 강한 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급등했던 부분이 다 빠졌다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달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이 이슈가 조금 더 반영될 여지가 있을까요? 오늘 이슈가 더 반영되기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SK온 자체가 사실 정규적으로 수주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LG에너지솔루션이나 기타 부분보다는 이런 수주에 대한 특히나 장기 계약이잖아요. 이게 30년까지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고 그럼 충분히 그 수주에 대한 기간들이 늘어질 수 있는 부담감이 일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아무리 수주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캐즘 상황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수요나 공급단에서의 변화가 우리가 예측한 거와 좀 다른 흐름으로 간다면 당연히 수주 같은 경우는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비탄력적인 또 거래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또 SK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에 세련된 뉴스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실 오늘 고가 라인이 이전에 좀 시세가 분출돼서 완전 고가 부분을 형성했었던 작년 6월, 7월 제외했을 때는 또 최근 기간에서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고점에 대한 매물대 부분들 또 일정 라인에서 항상 이 라인에서 좀 차익이 많이 나면서 주가가 눌렸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 좀 급등에 따른 일단 확실하게 좀 차익을 해보자라는 관점들도 일부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급종 세 종목에 대해서 진단 들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다려보자, 샌즈랩과 함께 AI 보안주는 하루 이틀 테마다. 마지막으로 알루코에 대해서도 오늘 개별 이슈 소멸한 데 따른 단기 차익 실현으로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자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실시간 분위기 짚어봤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또 시장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오후 증시는 어떨까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부터 볼 텐데요. 오늘 보안 관련주들의 흐름 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을 협업하기로 하면서 샌즈랩이 상한가 최대 주주 K사인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성호전자도 보이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SK시그넷의 전기차 모듈을 공급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3배나 폭증한 가운데 신사업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매기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SK온과 미국 포드의 합작법인의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계약 소식이 전해진 알루코도 보이는데요. 급등을 보였지만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발 훈풍의 삼성전자 2년 3개월 만에 장중 8만 원을 돌파했죠. 6거래일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기관 수급까지 더해졌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의 비중이 높은 모습이고요. 이외 CCS도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엔젤 로보틱스, 최근 신규 상장 기업들의 흐름과는 사뭇 다르게 고점 대비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고점을 재돌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현재도 세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안주 센즈랩도 보이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오늘도 좋은데 삼청당 제약, 옵투스 제약 전날 상한가 이어서 오늘 나란히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며 삼천당 제약은 장중 코스닥 시총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또 전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진원생명과학도 급락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상승률 상위에 랭크했습니다. 신고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반도체주들 강한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18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최근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며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 전날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삼일제약은 오늘 다시 급등을 이어가면서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날 주주총회가 있었던 크래프톤, 올해부터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틀째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도 이름 올렸던 기업이죠. 방산주들의 좋은 흐름 속 i3 시스템도 4거래일 연속 상승,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저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내화, 모트렉스가 3거래일째 바람불을 켜내고 있고요. 전날 합병 상장을 마무리한 J2K바이오는 이틀째 두 자릿수 급락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을 공시한 레이도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도 닷새째 기관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신저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지금 종목들 쭉 짚어봤는데요. 이 안에서 오후장 포착된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50주 신고가 종목입니다. i3 시스템, 그리고 앞서 살펴봤지만 신흥 SEC와 같은 종목들이 정말 조용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0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은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방산, 우리 항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장만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i3 시스템도 조용히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i3 시스템도 계속해서 같이 추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이 종목에 편승을 해봐도 될지 두 분 판정단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에는 하청한 본부장,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김성훈 이사께서 각각 또 분석을 통해 판정 내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 과연 매력이 높은지 기업 분석부터 자세하게 진단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산 관련된 업체이고요. 군사용 AR이나 뭐 VR, 위성 이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레이저 센서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 과거에는 상당히 조금 다 전반적으로 수입을 하는 부분을 국산화를 진행을 하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도 사실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수주 내용들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최근에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 22년과 23년에 나와 있는 이런 수주 내역들을 좀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방산 쪽에서의 수주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또 21년 하반기 이후부터 방산의 대거 이제 수출 기조가 열리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수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강화가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21년도 사이에서는 사실 위성에 대한 이런 센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수주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추후에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또 항공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하나나 LG 넥스원 같은 뭐 대표적인 방산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수주 내용들에서 충분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의 뭐 매출 비중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적외선 영상 센서가 전체 매출 비중의
91.3%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 이거 민간 쪽이죠. 민간 쪽 관련된 영상 센서 같은 경우는 4.7%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적 주요 매출단에 대한 이런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방위산업체 쪽으로 대거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냉각과 비냉각으로 조금 나눠져 있는 이런 회사인데 냉각 쪽이 이제 비냉각보다는 한 20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성장 같은 경우도 매년 4% 이상 좀 꾸준히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를 좀 살펴보시면 이제 비냉각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싸지만 사실 내구도가 단단하고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12%의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캐펙스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24년부터 이 비냉각 관련된 부분에서 소형에 대한 수요도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당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좀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매출처에 따른 기대감들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PER과 PBR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게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방산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PER 뭐 대부분이 20대 초반인데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ER로 봤을 때는 뭐 한 27배 수준까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프리미엄까지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현재 시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현재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한 3.62배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 좀 중요한 거는 OPM입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10%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단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히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멘텀과 뭐 매출처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짝 비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3월 15일부터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없는지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8월의 고점 부분이 한 41,000원 수준인데요. 이것이 이번 달에 41,000원 수준을 좀 강하게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부터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어떤 돌파의 흐름에서 주역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도 아니고 개인들이었습니다. 현재 신용 잔고율이 2.5에서 한 2.3.5까지 4까지 오는 4까지 좀 급하게 좀 올라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이런 상승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돌파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규 접근 혹은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도 조금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정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뚫고 올라가는 힘을 봤을 때는 더 뚫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종종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보유자의 관점에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신규 매수는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의 판정을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i3 시스템 50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가운데 네, 과연 달릴 수 있을지 네, 지금 기업 분석은 달릴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달릴 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수주 흐름들이 뭐 수은법 개정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산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 과거에는 폴란드발 수주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우디라든지 기타 루마니아라든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규모 수주가 나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대기업들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수주 흐름들이 네. 높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살짝 비싼 건 부담이기는 하지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그 대기업에 대한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기업 분석으로는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전 기술적 분석을 들었을 때 왠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쉰다에 지금 베팅을 하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돌파 자리가 41,000원에 42,000원 자리고요. 이제 49,25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약 15% 정도 수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언제든지 그 수익분에 대해서는 차익 욕구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는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눌림을 기다리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고점에 있는 종목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나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에서 각각 두 분 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달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i3 시스템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과연 두 분께서는 나라면 이 종목을 지금 지켜보겠다, 종목과 결을 갑니다. 과연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또 들고 나오셨는지도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이 픽한 종목입니다. 네, 지금 김성우 이사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공교롭게 두 종목 오늘 다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탄력은 사실 오늘 나쁘지 않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조금 더 시선이 쏠린 건 맞아요. 그래도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습니까?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부근까지 약 4% 정도의 어떤 여유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SK 하이닉스 향으로 HBM용 제조용 듀얼 TC 본더 장비를 수주를 공시를 했습니다. 215억 규모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로부터의 듀얼 TC 본더의 전체 수주 금액은 약 2천억을 넘어서면서 창사 이후 최대 수주 금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TC 본도가 매출에 이바지하는 원년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올해 4,500억 정도의 매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서 HBM4 적층에 대한 높이를 775 마이크로미터로 완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더가 TC 본더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노이즈는 이제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세대인 HBM4, HBM4E의 경우에도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좀 이제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쓸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언제 이렇게 8%까지 더 급등하죠? 지금 오후작 더 빨간불이 짙어지는 가운데 지금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짧게 SD 현대일렉트릭도 네, 오늘 분위기 괜찮아요. 다시 고점을 높이네요.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충분히 뭐 산업적으로 상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변압기가 부각이 되는 이유는 AI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30년까지 지금보다 시장 자체가 5배 이상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PPI라든지 실적, 수주 뭐 전부 다 최고치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뭐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 이벤트가 터져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노후 변압기가 지금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이거 교체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인 수주와 실적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그런 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상방은 굉장히 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사실 PER 기준으로는 비싼 부분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상승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끌려갈 것 같고요. 또 AI 반도체를 좀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관 섹터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19만 원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20만 원대 이상 보고 있는데 1차로는 일단 19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우상향 기대가 되고 있고 손절 라인은 1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가 경신했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20만 원을 향해 지켜보자. 두 분 한미반도체도 20만 원이었죠. 다 기억을 하고 역시 대장다운 면모를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감 두 번째 종목 더 짧게 압축적으로 저희 진단해 봅니다. LS와 함께 태웅인데요. 태웅 나왔군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가 아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보시게 되면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ETF 역시도 작년에 9월, 8월에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선주나 혹은 조선 관련된 어떤 기자재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노이즈가 없는 태용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550억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 3,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싸고요. 퍼 5배, PBR 0.6배입니다. 역시나 싼 종목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무려 5만 원 선에 제시를 해주신 만큼 중장기적으로 5만 원까지 정말 갈지 태용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를 꼽아주셨고요. LS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매력이 또 있거든요.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변압기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셔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선택하시기 좋은 종목을 좀 들고 왔고요. 사실 이제 변압기 송전 쪽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사업의 시기가 조금 지연이 돼서 그렇지 결국엔 전선 쪽으로 똑같이 다 그 빅사이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전기나 구리까지 사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에 따라서 이제 구리 가격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압기 후발주자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로 13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13만 원 이상에서 13만 원까지 좀 목표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6,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일렉트릭이 부담스럽다면 LS를 지켜봐도 좋다. 종목감 두 분의 또 관심주 픽한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임급종부터 종목감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